your Chinese. 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JRC 종로 본원의 HSK 전문 강사 왕수인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9월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 예상 문제를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독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독해가 8월 달에 뭐 괜찮게 나왔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그러면 9월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비해서 단어 암기 열심히 하고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독해 5급의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요령이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선택하게 있는 어휘들의 의미와 용법을 확실히 파악해 두고 계셔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게 가장 자신의 실력이 잘 드러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휘 암기 좀 신경 써서 해줘야 하는 그러한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문과 부합하는 한 3줄, 4줄짜리 되는 그런 단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 항상 선택항을 먼저 확인을 하고 올라가서 비슷한 거, 유사한 게 있는지 찾아봐야 그래야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부분 문제는 비교적 긴 문장이 나오죠. 그리고 4개 정도 되는 질문이 나오는데 항상 질문을 먼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핵심 어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찾아봐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어요. 3부분은 요령껏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요령껏 잘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답률을 조금 높일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일단은 1부분 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4번에서 7번 문제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항상 선택항을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4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4번에 A에 웨이 나와 있는데 웨이 하면은 유일한의 의미가 됐죠. 유일하다. 그 다음에 B에全面 하면은 전면적인의 의미. 그 다음에 C에 미치에 하면은 미치에는 밀접하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 되겠고, D에 진지 하면은 긴급한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시 형용사예요. 네 봐. 자, 우리 그러면은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에 샹스 있는데 샹스는 유사하다, 비슷하다의 의미. B의 웨이시엔, 이건 뭐 4급 어휘니까 쉽죠. 위험하다. 그리고 C에 바오시엔 있는데 일단 바오시엔 하면은 한자음 아시는 분들은 바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명사일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정적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정적인.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꼬일루이는 규율의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규율, 그냥 규율을 말고 앞에 만약에 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꼬일루이 하면은 규율이 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으로 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요 꼬일루이드 운동 하면은 규칙적인 운동,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요 꼬일리를 한 단어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부터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부터 볼까요? 研究显示 했어요. 연구에서 보여진 바로는 交通事故的发生与汽车颜色有着什么的关系 했는데 교통사고의 발생이 자동차 색깔과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하는데, 자, 관계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떠한 관계? 당연히 C에 밀접한 관계가 호응이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의 발생이 자동차 색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정답 C를 넣어주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其中 그 중에 黑色汽车发生事故的可能性最大. 검정색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银色和灰色汽车的什么性仅次于黑色汽车 했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仅次于라는 수어 구문이 나왔어요. 자, 仅次于什么什么하면은 한국말로는 뭐뭐에 버금가다. 뭐뭐에 버금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은색과 회색 자동차에 무슨 성이
검정색 자동차에 버금간다. 자, 아까 검정색 자동차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요? B에 오이신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은색과 회색 자동차의 위험성이 검정색 자동차에 버금가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然后是红色,蓝色和绿色汽车. 그리고 나서가 빨간색, 파란색과 녹색 자동차예요. 在其次是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黄色, 노란색이 되겠네요. 자, R, 白色汽车最安全. 그리고 하얀색 자동차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C, B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맞게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음 문장 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선택항 먼저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6번 A, B, C, D 문장이네요. 확인해 보죠. A, 白色使人感觉凉快. 하얀색이 사람을 시원하게 느끼게 한다. 그쵸? 凉快는 선선하다니까 선선함이 느끼게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B 볼게요. 黄色和白色比较接近. 노란색과 하얀색이 비교적 接近 근접하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C, 白色成为汽车的安全色. 하얀색이 자동차의 안전색이 되었어요. 라는 의미. 그리고 D, 可很多人不喜欢购买白色汽车 했는데 可是의 준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얀색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不喜欢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지문이에요. 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7번 볼게요. A의 合理 하면은 합리적이다가 되겠고 B의 实行은 실행하다의 의미, C의 描写 묘사하다, 그리고 D의 合法는 합법적인, 전부 다 5급에서 자주 나오는 쉬운 어휘들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빈칸 같이 또 채워보도록 할게요. 칸칸 봐. 研究人员们在对1000辆不同颜色的小汽车进行调查后发现. 자, 일단 여기까지. 연구원들이 1000대의 각기 다른 색깔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发现 발견을 했어요. 白色汽车出车祸的可能性最小. 자, 일단은 出车祸 했는데, 자, 일단은 동목 구조예요. 车祸가 차 사고예요. 교통사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 나다, 사고가 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얀색 자동차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뭐가 들어간 다음에 这可能与白色对光线的反射率比较高. 자, 이것은 이것은 아마도 하얀색이 光线, 빛에 대한, 광선에 대한이니까 빛에 대한 反射率, 반사율이 비교적 높고 较容易识别有关. 자, 识别는 식별하다의 의미가 있죠.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과有关, 관계가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전부 뒤에 하얀색 자동차가 무언가 이것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날 것이다 나와 있어야 되니까 6번은 당연히 어떤 지문 나와야 돼요? 당연히 C에 하얀색이 자동차의 안전색이 된 것은 이건 아마도 하얀색이 빛에 대한 반사율도 높고 그리고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일 거야 해야 되니까 당연히 C가 들어가야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不过 하지만 如果进行什么的搭配 만약에 어떠하게搭配를 한다면 했는데 搭配 하면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무언가를 배합하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색깔을 배합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절하다, 조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调整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하지만 만약에 어떠하게 조정을 진행한다면 그러면 也可提高某些暗色的视觉效果. 그렇다면 어떠한 어두운 색깔의 시각적인 효과도 D가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지문이니까 당연히 여기 뒤에 나올 수 있는 거 어차피 하나밖에 없네요. 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어두운 색깔의 시각적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A에 合理를 넣어주셔야 맞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6번은 C, 7번은 A 요렇게 선택을 해야 이 문제가 맞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이 봐.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인 문제네요. 10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10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은 항상 선택항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A부터 볼게요. 자, 现在网络的多是年轻人 했으니까 현재 인터넷에는 대체로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B 볼게요. 网上大家都愿意当听众 했으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모두들이 다들 청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쉬운 지문이네요. 자, C 볼게요. 要善于发表自己的看法 했는데 자, 善于 5급에 정말 자주 나오는 동사예요. 일단은 善于가 나오면 항상 얘도 동사지만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요? 이 동사에 능하다 혹은 능숙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要善于发表自己的看法 하면은 자신의 견해를 发表 발표하는 것에 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 볼까요? 麦克风时代缺少的是听者 麦克风时代 하면 마이크의 시대래요. 자, 마이크 시대에 缺少的 부족한 것은 听者 청자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지문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선택항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랑 위 문장이 부합을 하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처음부터 볼까요? 互联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역시 인터넷이라는 의미가 있죠. 볼게요. 互联网带我们进入了麦克风的时代. 인터넷이 우리를 마이크의 시대에 진입하게 했다. 这时代与之前不同. 이 시대는 예전과는 달라요. 不是听的人太多而是太少 했는데 不是 A 而是 B. 접속사 구문 나왔어요. 그렇죠? 不是 A 而是 B 하면은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不是听的人太多 듣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고 而是太少 너무 적어졌네요. 不是또 나왔네요. 不是说的人太少而是太多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지지 않고 너무 많아졌어요. 在网络上 인터넷상에서 人人都想发言 사람들은 모두 발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乐于出声 乐于 하면은 기꺼이 뭐뭐를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꺼이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这使得互联网上听者的数量一定程度上减少了. 이것은 인터넷상의 청자의 수량을 일정 정도 감소시켰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청자의 수량이 일정 정도 감소가 됐대요. 다 말만 하려고 하고 듣지는 않으려고 한다. 기꺼이 소리를 내려고 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정답은 당연히 D가 될 거예요. 마이크 시대에 부족한 것은 청자이다. 그쵸? 계속 말만 하니까. 정답은 D가 됩니다. 好.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문제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역시 선택항을 같이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A부터 볼게요. A. 雪松是少见的植物 했는데 雪松은 고유명사예요. 설송이라는 소나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설송은 보기 드문 식물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B 볼까요? 低头不一定是失败. 低头 고개 숙이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C. 雪松的树枝容易断. 자, 설송의 나뭇가지는 쉽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D. 即使成功也不要骄傲. 자, 即使什么什么也什么什么 역시 접속사 구문이에요. 뭐예요?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구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공을 할지라도 不要骄傲. 骄傲는 오만하다니까 오만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석되는 지문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역시 올라가서 자, 일치되는 게 뭔지 부합하는 게 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下起了大雪. 큰 눈이 내렸어요. 雪松上就落了厚厚的一层雪. 설송 위에는 두꺼운 한 겹의 눈이 쌓였어요. 떨어졌어요. 不过 하지만 当雪积到一定程度 했는데 자, 积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자, 쌓이다. 축적하다 의미가 있는 그 적자예요. 그죠?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눈이 일정 정도 쌓이게 되면 雪松就
向下弯曲. 자, 그럼 설송은 向下 아래쪽으로, 弯曲 하면 뭐예요? 굽히다의 의미가 있죠. 자, 아래쪽으로 몸을 굽힌대요. 直到雪从树枝上滑落. 눈이 나뭇가지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까지요. 그때까지 굽히고 있는데요. 자, 这样反复的积 이렇게 반복해서 쌓이고 反复的弯 반복해서 굽히고 反复的落 반복해서 떨어져요. 我们应该学会像雪松那样弯下身来. 우리는 마땅히 설송처럼 그렇게 몸을 굽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弯曲 굽힌다는 것은 并不是低头或失败. 자, 결코 여기 不是 A, 而是 B가 또 나왔네요. 아까 했던. 그래서 자주 나오죠? 자, 결코 고개를 숙이거나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而是一种弹性的生存方式. 일종의 탄력 있는. 자, 탄싱 하면은 탄력적인, 신축성 있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탄력적인 생존 방식이에요. 更是一种生活的艺术. 더욱이 일종의 생활의 예술입니다. 했어요. 자, 일단은 되게 철학적인 문장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본 지문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이 있었죠? 아까 低头不一定是失败 했는데 고개를 숙이는 게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비슷한 지문이 있었죠? 고개를 숙이거나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B가 될 거예요. 그죠? 好.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독해 이 부분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분은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휘 암기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2부분하고 3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요령이 몸에 배어서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잘 푸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정답률은 그래도 2, 3부분이 좀 더 높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당연히 그렇다고 어휘 암기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어휘 암기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9월 시험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독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好吧，大家再见。